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3일 오후 4시 23분입니다. 강의를 새로 하나 또 오픈을 했습니다. 네, 참 자주도 찍고 있는데 네. 강의 만들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좀 양해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고요. 앞으로 또 좀 가속화할 방법을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JSP를 비롯해서 이제 백엔드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뭐 이렇게 좀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 과정이죠. 저의 이제 학습 과정을 좀 오픈하는 뭐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그건 그거고 이제 오늘 오픈한 신규 강의는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고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제가 이런 JSP를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JDBC도 좀 다루게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이제 웹 백엔드와 관련된 이제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강의들을 하나씩 열어갈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좀 그 자바랑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리플렉션이 있어요. 리플렉션. 이 리플렉션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제대로 알아놔야 나중에 이제 스프링을 이야기할 때 조금 편하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노테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어노테이션과 관련된 얘기를 비롯해서 요 얘기들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JDBC 하나, 리플렉션 하나, 어노테이션 하나.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를 만든 후에는 이제 이쪽으로 확실히 넘어가게 될 것 같다. 근데 그 전에 좀 항상 제가 좀 그랬던 게 뭐냐면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코딩입니다. 인코딩. 이게 알면 쉬운데 모르면 당황스러운 내용이죠. 사실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채널에 제가 이미 그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고, 좀 별개로 그냥 좀, 정리된 강의를 만들자 해서, 이런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네, 인프런에.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는데, 요게 지금 할인을 하고 있어요. 할인을 하고 있는데, 네, 무려 7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벤트성이다, 이벤트 강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준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략 시간은 거의 뭐 2시간 반 이상이거든요. 뭐 인트로 소개라든가 이런 걸 제하더라도 2시간 반이 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UTF-8 인코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CP949 같은 이제 그 구형 한글 인코딩 규칙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어쨌든 글자가 깨진다라고 하는 현상, 예, 심플한 결론인데 해결 방법도 사실은 심플합니다. 뭐 인코딩 규칙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것만 적절하게 해결을 해주면 될 일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다루는 내용을 보시면 코드 체계가 뭔지 다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ASCII 코드죠. 그래서 이제 문자와 문자열이라는 것이 이제 내부적으로 갖는 의미.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ASCII 코드로는 부족하니까 유니코드로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코드는 코드고 인코딩은 인코딩이에요. 그러니까 캐릭터 셋이 따로 있고 인코딩은 좀 별개로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UTF-8이죠. 그래서 UTF-8에 대해서 아주 독하게 깊게 뜯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6진수 뜯는 거 저 좋아하잖아요. 16진수 형태로 데이터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UTF 인코딩을 그 헥스 에디터를 이용해 가지고 16진수로 뜯어서 다 내용을 보여드려요. 인터넷에 올렸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강의도 비슷하긴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이제 한글 완성형을 비롯해서 이제 국내 한국어 인코딩과 관련된 얘기 따로 정리했고요. 특히 C 언어를 쓰시는 경우, 특히 제가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 C 언어로 프로그래밍 하는 걸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MVCS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요런 개념이 있고 유니코드가 있고 둘이 떨어지는데, 이제 MVCS는 사실은 이제 유니코드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좀 그 한글 인코딩과 관련된 그게 이제 ASCII 코드랑 결합됐을 때 나오는 어떤
과도기적 형태의 어떤 체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뜯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사실 이런 인코딩 문제를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는 거는 DB 인코딩 부분이라든가 뭐 URL이라든지 베이스64 인코딩 뭐 이런 얘기들인데 제가 보기에 어쨌든 이런 인코딩에 관한 이야기는 CS 상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식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좀 기초라든지 기본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꼭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그냥 70% 할인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지금 22,000원인가 그럴 텐데 하여튼 6월 30일까지 70% 할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할인을 하게 될지 뭐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그 독하기 시작하는 자바를 아예 로드맵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파트 1에서 3까지 총 4개 강의죠. 파트 3가 이제 그 상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게 상시 30% 할인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쿠폰을 생성을 해 주셔야 이제 뭐가 유지가 되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로드맵을 지금 만들어 놓고 당분간은 좀 요 쿠폰이 떨어지지 않게 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항상 신경 써주시는 분들,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로드맵을 지금 이렇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만 결국 저는 이제 자바 기반의 백엔드 개발자 관련돼서 이쪽과 관련된 강의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제 성격 때문에 저는 일단 요게 좀 제대로 해결이 나고 요거가 관련된 어떤 주변의 이론들이 정리가 돼야 그 스프링은 저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프링 같은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는 것은 이런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이게 구현되는 활용되는 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면은 어느 정도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뭐 그러려면은 웹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웹이라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HTTP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좀 이해는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HTML도 중요하죠. 이제 CSS 포함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어느 선에서는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뭐 당연히 이제 JSP 얘기도 좀 하게 될 것 같고, 제가 게시물로 올린 것 중에 이제 JSP 책은 2권을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요 내용들은 조만간 하나씩 올려질 것이다.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리플렉션하고 어노테이션 부분, 그 다음 JDBC 정도가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그 강의들을 오픈할 때는 어떤 형태로 가져갈지 현재 고민입니다. 저는 지금 JDBC랑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이랑 그 다음에 리플렉션이랑 요거를 싹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뭘로 만들까? 지금 파트 5에서 뭐 이렇게 올릴까? 파트 4라고 해서 올려야 되나? 요거를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상 이제 파트들이 상하로 나는 거에서 제가 계획했던 시나리오에 이제 70% 이상이 다 기술이 됐기 때문에, 구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유연하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관련돼서도 의견 좀 부탁드려 볼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별 강의로 따로 떼가지고 할지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파트 4 혹은 5의 상 이렇게 해서 가져갈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그냥 독하게 잡아야 일환으로 해서 가져갈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자바 수업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7월이 모두 갈 것 같습니다. 7월이 그렇게 끝날 것 같고요. 7월 끝나서 이제 8월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스프링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으니 스프링 환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좀 저는 그냥 이게 공부를 하면서 플러스 프로젝트가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될지,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필요하다면 저는 외부에 이제 팀원을 모집해가지고 도움을 좀 받을까? 그분들의 노력을 좀 힘을 합쳐서 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 차원에서 해야 될 거는 저 혼자 할 일은 저 혼자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정나는 게 있으면 공지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항상 지켜봐 주셔서 그리고 저를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강의 만들어서 여러분의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